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가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자, 3강은 맥주 역사와 문화입니다. 자,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했으며 맥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요소는 무엇일까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 관계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됐을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술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이 음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6개 음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맥주입니다. 자, 먼저 다큐 동영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시는 현대문명 시리즈의 맥주편인데 한 40여 분 나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온 것인데 마침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링크해 놨으니까 이걸 꼭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맥주 출발부터 현대 맥주 또 마케팅 관련 사항까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중시로 만들었지만은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맥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순서는 맥주 역사 문화인데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 맥주 산업 발전, 펍과 비어 홀로 본 맥주 문화 이렇게 1, 2, 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1장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입니다. 맥주 발견은 어디서 됐을까요? 맥주 출발은 뭐 독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별로 없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특히 수메르 문명 시기에 맥주가 최초로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죠. 이 부분이. 여기가 고대 문명에서 많이 발달했는데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인데 이게 문명의 교차로 있어가지고 우리 굉장히 그 여러 문명이 충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서 수메르 문명 때 최초로 맥주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물에 담그면 발아대 단맛을 냅니다. 소위 말하는 엿기름 된다고 그러죠. 물에다가 하면은 싹이 나면서 이제 당화돼서 단맛을 내는데 이게 이제 메가입니다. 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리로 만든 모든 술은 이렇게 메가 몰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연 효모가 작용에 대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맥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리에 수분이 물이 섞여져 가지고 발화돼서 그것이 효모 작용으로 알코올 발효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맥주가 시작됐고 맥주가 또 유통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맥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료는 저장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릇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고대 문명을 보면은 그릇, 토기가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뭐 빗살무늬 토기가 언제 나왔는지 그런 거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맥주를 담는데 처음부터 뭐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과와 물을 혼합하여 끓이면은 당화가 이루어져 알코올 발효 용이해 당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맥주 제조 과정에 이제 끓이는 과정이 들어서 맥주가 안전한 음료로 많은 사람한테 이용되게 된 겁니다. 처음 이 시대 맥주는 거의 지금은 막걸리와 비슷한 형태를 띄었죠.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발전해 가지고 오늘날 맥주가 된 겁니다. 자, 발효시켜 만든 맥주는 와인보다 앞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를 곡물을 먼저 경작을 했다는 거죠. 포도 재배보다. 물론 포도는 초기의 와인은 야생 포도로 만들었지만은 다음에는 포도밭을 만들어서 했죠. 초기에는 자연히 자연 발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최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맥주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맥주는 인류 문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수렵 채취에서 농경 사회로 이전은 알코올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고학자 페트르 맥거번 박사가 이 부분의 고의자인데, 이분이 알코올이 사회의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지만 농경을 했기 때문에, 농경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도시가 돼서 이 문자라든지 이런 문물이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가 농경사로 이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맥주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수메르 문명의 어떤 굉장히 찬란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까요? 이게 많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 중에서 맥주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맥주를 마신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길가메시는 스메르 우룩 지역의 왕이죠. 자, 여기는 또 맥주 여신 닌카시가 있었는데, 닌카시 창가에는 고대 맥주 제조 기술이 담겨 있는데 한 4000년 BC 4000년 경에 이런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닌카시 여기에 되어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또 선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 중 일부를 보면은 그 중에 엔키두라는 야인이랄까 산에서 살고 있는 이 당시 보이는 이제 원시인 만나는데, 오니까 길가메시 왕이 대접을 하겠는 이제 빵과 맥주를 줘요. 근데 맥주를 마시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엔키두한테 음식을 들어요. 엔키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맥주를 마셔요. 이 나라 관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수메르 왕국 시대에도 맥주를 마셨다는 거죠. 부분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빵과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야만인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기록을 봐서 수메르에도 맥주가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맥주 기록을 위한 발명품이 문자라고 합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이대한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도시를 만들고 관계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인류 문명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자와 맥주 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곡물, 맥주, 빵 등 수집과 배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는 수메르인들이 급여 목록, 세금 영수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판에 세기 모양의 표지, 서래 문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판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맥주 모양이 나오죠. 이게 맥주. 이 맥주 모양이 이렇게 이게 맥주 모양으로 이렇게 문자가 발전했다 겁니다. 그래서 맥주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이걸 보더라도 문자를 만드는데도 상당 기여를 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메르 문명에 뒤이어 바빌로니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맥주를 이제 상업화 돼 가지고 많이 유통됐다는 거죠. 맥주 제조 및 관련 법령도
제정이 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맥주 제조 판매 조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곡물 원료에 따른 20여 가지 맥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이제 걸주간 형태로 식사 대용으로 지금 현재 막걸리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맥주가 많이 유통됐다. 그래서 품질을 떨어뜨리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에 그걸 보더라도 꽤 유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도 맥주 애호가였습니다. 수메르 영향을 받아서 맥주를 이제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맥주는 음료이자 신에게 바치는 곡물이며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매년 맥주를 신에 바치는데 람세스 2세 때는 연간 3만 갤런, 13만 6천 리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또 임금으로 사용했는데 맥주를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화폐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이때부터 액체로 된 빵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도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좀 많이 부르죠. 그게 이집트 때부터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것을 그림으로 남기는데 맥주 마시는 장면, 또 맥주 제조 과정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또 와인도 그 제조 과정을 그림으로 남긴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걸 통해서 이집트의 맥주와 와인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맥주 사회적 종교적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맥주의 역할을 보면 두 가지 기능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맥주는 사교적 음료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 기능은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스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고대 이집트 국가에서도 이런 기능을 담당했던 겁니다. BC 40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경, 지금 6000년 전에 수메르 그림이 있는데 이때 이런 맥주를 담긴 통에서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근데 이 장면이 누군가 음료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호의와 우정의 보편적 상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음료를 나눠 마심으로 해서 같은 그 동질감, 공동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업례를 보듯이 같이 술을 나눠 마심으로 해서 같은 커뮤니티가 됐다. 호의와 우정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벌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지금 6천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주홀에 앉아 있었다. 이런 것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의 이 뜻이 표현이다. 했는데 맥주가 곡물로 만들어서 굉장히 귀하고 또 임금으로 줄 정도니까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음료를 마시는 데 있었다 하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의미로 이렇게 상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두 번째는 알코올 음료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곡물이 발효, 불을 끄면서 이게 이제 술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으로 받은 선물로 인식했어요. 이걸.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 때 제물로 술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인, 이트인, 중국 잉카인 모두 다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현재까지도 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기원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고사를 지내죠. 고사 지낼 때 술을 가지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것이고 서양에서도 배 진수식 할 때 와인을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알코올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의도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겁니다. 제사 지낼 때도 술이 사용되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인 역할을 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고대 국가에서도 이런 역할을 수행했는데 현대에도 똑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빵과 맥주는 급여와 통화 형태로 이용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는 평민 일꾼 임금이 1리터 보통 맥주로 노동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맥거번 교수는 맥주가 없었다면 피라미드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라미드 건설하는데 임금을 줬는데 그냥 그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임금을 다 줘서 이걸 건설했다는 거죠, 피라미드를. 근데 이 임금을 무엇으로 줬느냐 하면은 맥주를 줬다는 거죠. 맥주가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지구 한 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맥주량이 리터로 환산하면은 8억 7,900만 리터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맥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맥주가 피라미드 건설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맥주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리스 때는 그리스 사람들은 와인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와인보다 격이 낮은 술로 취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걸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료 성격이 강한 와인에 밀리는, 와인은 굉장히 음료인데 이 맥주는 이때까지 하더라도 굉장히 걸쭉했어요. 뭐 이렇게 혼탁했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술 같지도 않고 그런 아주 격이 낮은 음료로 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새콤달콤 맛의 순수한 음료로, 신화에 말하듯 신의 음료로 인정받아서 왕족, 귀족, 신관들이 즐겨 마시고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맥주를 마셨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보리로 만든 메트나 마시는 족속이라니, 그래가지고 맥주 마시는 그런 종족을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었고, 또 신중에서는 그 와이너시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바쿠스인데 그게 와인, 포도주의 신이죠. 맥주 신이 아닙니다. 맥주 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가 드디어 유럽 전역으로 맥주를 전파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 대제국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맥주 제조법을 유럽 전역으로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로마인들도 와인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배층은 고급 와인, 서민층은 저급 와인, 뭐 이런 것을 마시고, 뭐 노예들한테도 그 와인을, 저급 와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맥주는 와인 생산이 적합하지 않은 점령지 경우에만 맥주를 음용했으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그런 데는 포도 경작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맥주를 음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게르만족에게도 맥주 제조법이 전해졌는데,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가 저술한 게르마니아의 이제 맥주에 대한 처음 언급이 되는데, 게르마니는 전쟁과 평화, 부족 구성으로 사형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맥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현상을 이때부터 맥주를 마시면서 회의를 했던 거죠.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고, 맥주를 약간 상한 보리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맥주를 가끔 뭐 보리 썩은 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보리로 만드니까 약간 상한 보리즙 그래서 표현하고, 로마인들도 와인을 더 좋아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은 맥주 산업 중심지는 수도원이 됩니다. 수도원이 되는데, 어, 교회가 세속으로 거둬들이는 중요한 수입원이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 했는데, 수도원에서 여관 기능도 겸하고 방문자들에게 음식도 제공했는데, 그때 술을 같이 제공을 했던 거죠. 그 수도원에서는 주로 독일 지역에서는 맥주가 주로 개발되어 있었고, 프랑스 수도원은 와인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데 프랑스 수도원 수도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맥주, 수도 맥주는 기술이 나중에 민간에게 전수되고 상업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 수도 맥주는 이제 7곳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도 맥주로 수도 맥주에서 유래된 거, 그게 이제 레페 맥주 있죠. 우리나라에서 수입돼서 하고 있는데, 또 바이엔 슈테판 맥주, 이런 뭐 파울라너 이런 맥주가 대표적인 맥주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이런 수도사들 맥주 마시는 그림이 자주 등장하고, 바이엔 슈테판 맥주 광고겠죠. 수도사들이 맥주를 들고 있는 그런 그 포스터인데, 바이엔 슈테판 그 수도원은 뭐 맥주가 한 1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맥주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맥주의 기원과 인류 문명과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맥주산업 발달은 다음 2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을 볼 때는 화간 반개, 주음 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반쯤 폈을 때 바라보면 좋고, 술은 적당하게 마셨을 때 풍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의미가 깊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인문학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술을 마실 때도 이것을 그 풍치를 느끼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상으로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3강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